자, 안녕하세요. 최영석 박사입니다. 오늘은 관략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평생을 같이 살아도 내 맘 같지 않은 근육, 관략근입니다. 자,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딱 앉으면 작은 게 먼저 나오세요? 큰 게 먼저 나오세요? 저는 어렸을 때 분명히 작은 게 먼저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신 분이 정답은 급한 게 먼저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로 급한 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큰 게 급할 때는 큰 게 먼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미국 와서 진료하다가 영어 때문에 이렇게 당황스러워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넘버 원, 넘버 투. 아이가 이렇게 똥 오줌 어떻게 해놓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영어로 물어봤죠. 뭐 defecation, urination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빠가 아이를 보면서 넘버 투, how's your number two 이러더라고요. 저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넘버 원은 소변, 그리고 넘버 투는 대변을 이야기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urination, number one, number two는 defecation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urination과 defecation은 스핑터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스핑터는 모든 종류의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근육을 말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동그랗게 생긴 근육은 스핑터라고 하고요. 이 스핑터는 우리 눈에도 있고 입에도 있고 내장에도 있고 또 항문과 소변을 보는 요로에도 있습니다. 근육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크게 구분하는 한 가지 기준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냐에 따라서 voluntary muscle, involuntary muscle로 구분을 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는 왼쪽에 있는 골격근이죠. 팔을 움직이는 근육은 대표적인 voluntary muscle이에요. 내가 구부리고 싶을 때 구부리잖아요. 근데 장은 꿀떡꿀떡 지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여요. 내가 장아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고 움직이지 마라 하면 안 움직이면 좋겠는데 실제 장은 우리의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여라 움직이지 마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심장은 어떤가요? 심장도 역시 involuntary muscle입니다. 내가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또 빨리 뛰게 할 수도 없어요. 또 다른 분류 방식으로 무늬가 어떤가 하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골격근 같은 경우 straight 돼 있다 그래요. 무늬가 이렇게 결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보통 근육이 움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장의 근육 같은 경우는 무늬가 없어요. unstraighted 라고 얘기해요. 이런 근육은 보통 이렇게 꿀떡꿀떡 움직여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심장은 straighted 돼 있는 근육의 특성을 좀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중간이죠. involuntary이지만 근육이 생긴 모양을 보면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결이 있어요. 그래서 힘차게 골격근처럼 혈액을 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cardiac muscle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을 skeletal muscle, 그리고 이런 근육을 visceral muscle이라고 합니다. visceral은 장이란 뜻이에요. 장의. 그리고 이런 근육을 cardiac muscle이라고 해요. 심장이란 뜻이죠. 이거는 골격근, 이거는 장의 근육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결이 나 있는 걸 striated라 그래요. 그리고 이런 근육을 unstriated라고 하죠. 이쪽은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voluntary. 이쪽은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 이 두 개는 involuntary입니다. 또 많이 쓰는 말로 이 unstriated를 smooth, 이게 결이 없잖아요. 그냥 스무드한 민무늬근이다, 무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voluntary muscle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종아리 근육은 명백하게 voluntary muscle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쥐가 났죠. 이런 상황을 spasm, 쥐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spasm은 voluntary muscle인데 involuntary하게 contract, 근육의 수축이 일어난 상황을 이야기해요. 다시 넘버 원과 넘버 투로 가볼게요. 우리가 넘버 원과 넘버 투는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또 막 긴장하고 그러면 남들이 옆 주위에 있고 그러면 또 소변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또 반대로 꼭 참아야 되는데 어린 시절 이렇게 소변을 지리거나 이렇게 똥을 지리거나 했던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대변과 소변, 넘버 원, 넘버 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이 스핑터,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 스핑터가 voluntary muscle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이 스핑터가 voluntary냐, involuntary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자, 이 동그란 부분은 방광입니다. 방광은 urinary, bladder라고 합니다. bladder. 블래더는 주머니란 뜻이고요.
유리너리는 소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변을 담는 주머니예요. gallbladder는 bile, 담즙을 담는 주머니였어요. 그래서 담낭이 됐죠. 이건 소변을 담는 주머니니까 urinary bladder가 되는 거예요. 방광 위에는 두 개의 관이 키드니로 이어져 있어요. 이 관의 이름이 유레터예요. 방광에서 외요도, 그러니까 우리 생식기로 이어지는 부분이 유레트라, 요도입니다. 유레트라로 소변이 이렇게 쭉 정체되어 있다가 돌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소변의 여행이에요. 유레터와 유레트라는 옛날에는 구분을 안 했어요. 다 유레터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해부학이 발달하면서 유레트라가 새로 생겼고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유레터가 앞인가? 유레트라가 앞인가? 자, 이게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길을 잘 터야 돼요. 대감님이 지나가신다. 길을 터라. 터라라고 외우세요. 소변을 터라. 소변길을 터라. 그래서 터가 앞이고요. 유레트라가 뒤입니다. 유레트라. 그래서 urinary bladder, 유레트라로 이루어지는데 이 길을 감싸고 있는 스핑터가 두 개 있어요. 이렇게 반지처럼 유레트라를 감싸고 있거든요. 이게 수축하면 공간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소변이 안 나가요. 여기도 수축하면 공간이 좁아져서 소변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관략근 스핑터는 뭐라고 하냐면 urethral sphincter라고 하는데 아래쪽에 있는 건 좀 더 바깥쪽에 있으니까 external urethral sphincter,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거는 internal urethral sphincter예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거 internal urethral sphincter, 바깥쪽에 있는 거 external urethral sphincter라고 해요. 그러면 이 두 근육은 voluntary일까요? involuntary일까요? 왜 소변 보는 건 내 맘대로도 안 되고 또 어쩔 때는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을까요? 바로 internal sphincter는 involuntary고요. external sphincter는 voluntary예요. 그래서 얘는 내 맘대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internal urethral sphincter는 내 맘대로 조절이 되지 않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단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ureter, 그리고 urethra. ureter가 키드니에서 urinary bladder를 연결하는 관이고요. urethra는 urinary bladder에서 외요도로 연결되는 관입니다. 이 사이에는 방광이 있죠. 소변을 담는 주머니, urinary bladder입니다. urethra 주위에는 두 스핑터가 있는데 하나는 internal urethral, 형용사로 만들었죠. sphincter. 좀 더 아래쪽에는 external urethral sphincter가 있습니다. 자, 소변도 내 맘대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대변도 똑같거든요. 대변도 비슷해요. 여기가 직장 rectus고요. 여기가 anus입니다. 그러니까 항문의 입구, 항문은 anus, 그러니까 항문, 입구잖아요. 문이니까 그게 anus고요. anus 위쪽에는 직장이 있어요. 직장은 똑바르다 그래서 rectum이라고 해요. 우리가 rect 이런 말이 들어간 말이 많이 있어요. rectify라고 하면 똑바로 바로잡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걸 똑바로 바로잡는 걸 rectify라고 그래요. 그리고 rectangle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똑바른 사각형을 얘기하죠. 그래서 앵글이 똑바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rectangle이라고 하죠. 일반 용어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의학 용어에서도 rectus 하면 똑바로 생긴 근육이에요. 그래서 뒤에다 femoris를 붙이면 femore에 붙는 말이거든요. 다리, thighbone이에요. 그래서 thighbone에 있는 똑바른 근육, 이게 허벅지 앞쪽에 있는 가장 큰 근육입니다. quadriceps femoris의 하나고요. 또 뒤에다가 rectus abdominalis라고 하면 복근을 얘기해요. 얘는 배. 우리가 얘기하는 sixpack, 이 복직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똑바른 근육, 허벅지에 있는 똑바른 근육. 그래서 rectus femoris, rectus abdominalis 하면 복직근과 대퇴직근을 얘기해요. 똑바르다는 얘기예요. 이 장에서 꼬불꼬불 이렇게 내려오다가 딱 똑바로 났다가 항문으로 나가거든요. 여긴 다 꼬불꼬불하죠. 똑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를 직장, 즉 rectum이라고 했어요. rectum의 형용사형은 rectal이라고 해요. rectal. 자, 여기 anus가 있는데요. anus에도 두 개의 관략근이 있어요. internal, external. 여기 internal이 있죠. 여기는 external이에요. 이렇게 반지처럼 우리 항문을 꽉 조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조화롭게 열었다 닫았다를 해야지 잘 참고 또 잘 싸고 하겠죠. 역시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대로 internal anal,
그러니까 항문의란 뜻이죠. anal sphincter는 involuntary예요. 얘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external anal sphincter는 voluntary예요. 내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변을 잘 보려면 external만 이완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이 internal도 이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대변을 보고 싶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하면 대변이 안 나와요. 둘 다 조화롭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내 맘대로 되기도 하고 내 맘대로 안 되기도 하는 거죠. 자, 다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대장은 large intestine이라고 하죠. 의학에서 콜론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콜론 뒤에 스코피를 붙이면 콜로노스코피, 대장 내시경이 되고요. Y 대신 E를 쓰면 기구를 뜻해요. 콜로노스코프 하면 기구를 뜻하고 스코피 하면 행위. 이거는 기구. 이렇게 뜻이 달라집니다. 콜로노스코프, 콜로노스코피. 자, 직장은 렉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직장을 관찰하는 기구를 렉토스코프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anal sphincter. 아까 요로에 있는 건 뭐죠? urethral sphincter. 항문에 있는 건 anal sphincter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anal sphincter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서 대변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막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또 회사에서 긴장하고 그러면 배변을 잘 못하다가 또 집에 와서만 보게 되는 이런 경우가 현대인들한테 참 많거든요. 자꾸 이런 게 습관화되면 대변을 참게 되면 내가 보고 싶은 때도 internal anal sphincter가 꽉 조여져 가지고 대변을 볼 수가 없어요. 과도하게 힘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변비를 보통 배변 장애형 변비라고 합니다. Disorders of defecatory. defecatory는 defecation, 그러니까 number 2에 관련된 이란 뜻이죠. rectal은 직장애, evacuation이 잘 안 되는 증상이란 뜻이에요. 배변 장애형 변비는 뭐가 문제다? anal sphincter가 문제다. 옛날에 우리가 변비약을 표현할 때 cathartics 이런 말을 썼었거든요. 그 말은 catharsis에서 나온 말이에요. catharsis는 우리가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을 볼 때 감동을 느낀다 뭐 이럴 때도 catharsis를 느꼈다, 쾌감을 느꼈다 표현하잖아요. catharsis는 원래 cleanse하다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purification,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화하고 내가 뭐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똥도 빼내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 catharsis, 이거를 배변이란 뜻으로 나중에 쓰이게 된 겁니다. 자, 넘버 1이건 넘버 2건 내 맘대로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내 맘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도 넘버 1이랑 넘버 2처럼 늘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 똥과 오줌으로 관략근 얘기를 했었는데요. 관략근은 어디에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의외로 우리 눈에도 있고 입에도 있습니다. 이 눈에 있는 근육을 orbicularis oculi-라고 해요. 이 근육이고요. 입에 있는 근육을 oris라고 해요. 이 orbicularis의 orbis는 이 궤도를 뜻하는 오르빗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랗게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동그란 근육을 얘기할 때 orbicularis라고 해요. oris는 여러분들 보시는 칫솔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이름이죠. oral. 그래서 입을 뜻하는 말이에요. oris. 그 다음에 동그란데 어디 있느냐? oculi. oculi-는 눈에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런 기계를 샀는데요. VR 디바이스인데 이게 기계 이름이 oculus예요. 그러니까 눈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 눈이 2개 있으면 혹은 3개 있으면 복수형으로 i를 붙여요. 그래서 oculi는 눈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orbicularis oculi 하면 눈에 있는 동그란 근육, 요거는 입에 있는 동그란 근육. 그래서 눈과 입 주위에 있는 관략근을 뜻하는 말입니다. orbicularis oris, orbicularis oculi. 자, 소변이 안 나가게 되는 데는 internal urethral sphincter 그리고 external urethral sphincter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병으로 소변을 잘 못 보게 됩니다. 바로 전립선 비대증을 이야기해요. 자,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이게 양성의 전립선 비대증을 의미합니다. 자, benign 친절하다, 뭐 친구 같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prostatic은 prostatic gland, 전립선을 얘기합니다. pro는 앞에죠. 앞에, 그리고 static, 서 있다는 얘기예요.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 앞에 위치하는 기관이에요. prostatic, 기관의 IC가 붙었죠. 그러니까 전립선에 hyperplasia, hyper는 평균 이상, 너무 많이란 뜻이고요. 플라지아는 증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아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프로스테이트 글랜드는 이렇게 유레트라 주위에 있어요. 호두알 만하게 감싸고 있는데 이게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노화의 과정이기도 해요. 남자만 있죠. 그래서 이게 커지게 되면 유레트라가 꽉 막혀요. 누르게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소변이 안 나가게 돼요. 그래서
자, 이거 enlarged, 커져버린 prostate라고 합니다.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줄여서 BPH라고 해요.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여기서 플라지아는 커지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플라지아랑 비슷한 말로 트로피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트로피라는 말이 있는데, 플라지아는 이렇게 숫자 자체가 늘어나는 걸 의미해요. 그 숫자도 늘어날 수도 있고 사이즈도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트로피는 보통 이렇게 사이즈만 늘어나요. 우리가 살이 찌면 트로피예요. 그리고 근육이 늘어나는 것도 트로피예요. 하이퍼트로피, 근육이 커지는 거죠. 근데 어린 시절에는 지방세포가 플라지아로 숫자도 늘어나요. 그 숫자가 늘어나면 다시 줄어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숫자까지 늘어나는 거 하이퍼플라지아, 크기만 커지는 거 하이퍼트로피라고 해요. 그럼 줄어드는 건 어떻게 할까요? 줄어드는 거는 하이포 혹은 A를 써요. A는 not, 부정의 뜻이죠. 하이포는 평균 이하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퇴화할 때, 이렇게 중풍이나 이런 게 걸려서 근육을 못 써가지고 점점 근육이 작아질 때 이걸 표현하는 말로 아트로피라고 합니다. A, 부정을 뜻하고 트로피. 트로피는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근육의 세포의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이게 아트로피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이퍼플라지아, 하이포플라지아, 적어지는 거죠. 하이퍼트로피, 사이즈만 커졌어요. 하이포트로피,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아트로피, 역시 사이즈가 작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핑터. 스핑터는 이렇게 수축하면서 조여주는 근육을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항문 주위에 또 소변 보는 요로 주위에 반지처럼 감싸고 있어요. 또 우리 입과 눈에도 있죠. 또 신장에서 방광까지를 뜻하는 길, 유레터. 그리고 방광부터 외요도까지의 길, 유레트라. 항문 쪽에는 항문을 뜻하는 에이너스. 그 다음에 그 위에 렉툼을 배웠습니다. 여기는 다 스핑터가 있죠. anal sphincter, urethral sphincter. 그리고 안과 밖에 있으니까 internal and external.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도 배웠어요.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hyperplasia 그리고 hypertrophy. 무엇이 다른지도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